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번 한 주 사이 예정됐었던 가장 큰 캘린더 일정들이 그래도 괜찮은 결과 내지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내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스피치 발언 이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잭슨 홀 서프라이즈도 없었지만 잭슨 홀 쇼크도 없었던 겁니다.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 가운데 시장은 신중함에 방점을 찍으면서 소폭이나마 나름 안도하는 모습을 확인해 준 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 스피치 원고 내용을 보면 매파적인 멘트가 적잖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중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작년 잭슨홀 때처럼 경제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따구 멘트를 날리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고 올려봤자 베이비 스텝, 이제 연준으로서는 작년 이맘때만큼 무기가 많지 않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80%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26,0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다행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에 대한 언급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4,800달러 지지를 온전히 받고 27,000달러 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차하면 29,000달러, 아차하면 20,000달러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중동, 메나 지역, 그리고 브릭스입니다. 이번에 브릭스 신규 가입국이 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을 맺은 가운데 최근 리플이 마스터카드의 CBDC 프로젝트 멤버로 선정된 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커넥션들이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해석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긍정적인 냄새가 나긴 나는데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연일 새롭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도 어렵고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면서 멘탈 잡기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은 2019년 전후 시기에 더 심각하게 벌어졌었고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0년과 21년을 거치면서 시장은 어마어마한 반등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종목,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이슈 팔로잉을 하는 것도 확신을 하고 그게 맞다라면 강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월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로 평가받는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내가 바라는 시간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와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 급락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가 매수를 단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략적인 대응은 좋지만 대출을 통한 영끌 투자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여윳돈이나 계획된 돈으로 해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시간의 흐름을 견뎌낼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한탕주의 내지는 인생 바꿔보겠다 이런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잭슨홀 쇼크도 없었고 그렇다고 잭슨홀 서프라이즈도 없었지만 모호한 어휘를 사용한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를 시장은 매파적이라기보다 비둘기파적인 것에 좀 더 가깝게 해석했습니다. 사실 스피치 원고를 보면 파월 의장의 멘트는 1년 전 잭슨홀 스피치 내용과 아주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았습니다. 긴축 의지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피치를 통해서는 의지도 있고 준비도 됐지만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멘트를 친 게 나름 안도 랠리의 촉매제였는데 지난해처럼 경제에 고통이 있을 정도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더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추가 긴축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면서도 고금리 상황을 견뎌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며 추가 긴축을 할지 정책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추가 데이터를 기다릴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고금리 상황이 형성됐기 때문에 데이터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까지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멘트가 이렇게 시장이 바라는 방향성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다가 1년 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연준이 이제 쓸 수 있는 무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껏 올려봤자 한 번 더 인상, 그래봤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캘린더 일정에 대입을 해보면 9월에 올릴 것이냐 11월에 올릴 것이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 수준에 달하는데,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한 달 정도 큰 이변이 없다라면 9월은 동결하고 데이터 상황 봐가면서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서가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12월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12월은 미국 최대 소비 시즌인데 여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1년 4개월 동안 이어졌던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9월 동결 이후에 11월에 종료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지금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2%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은 단호한 모습을 확인해 준 부분입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2% 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정치권의 주장을 사실상 보기 좋게 깔아뭉갰는데, 현재의 정책 입장은 제한적이고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우린 중립금리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 제한의 정확한 수준에 대해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 2%는 우리의 목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잭슨 홀 스피치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파월 의장이 호랑이는 호랑이였는데 종이 호랑이였다. 이 정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멘트 덕에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이지만 반등을 해줬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추가 급락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괜히 좀 더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기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도 크게 문제 없는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3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별다른 변동성 없이 49%대 초반에 걸쳐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지지선 근처에서 횡보하는 것은 공격적인 매수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세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27,463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RSI는 과매도 영역에 있어서 지금은 곰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격이 24,800달러 아래로 빠지면 청산이 촉발돼서 20,000달러 핵심 지지라인까지 급락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강세 신호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넘어서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9,055달러까지 상승하는 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한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2015년과 2019년에 10개월 이동평균을 넘어섰을 때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다. 올해 3월에 비트코인은 이걸 상향 돌파했고 지금은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강세장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추가 급락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동성이 몰리는 상황을 보면 23,500달러에서 24,000달러까지의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는데, 인내는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숏포지션에 베팅한 사람답게 곧 23,000달러대까지 한번 급락할 수 있다는 점 지금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공유하면서 2019년과 2020년에 나는 암호화폐에 계속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포트폴리오는 매일 조금씩 빠지면서 모멘텀을 잃었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했다. 지금 그때 상황과 완전 똑같은데 우리는 계속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몇 년 동안의 시간이 당신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반복성을 이야기할 때 핵심 포인트는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직전부터 반등세를 보여주며 프리헤빙 시즌을 확인해주다가 반감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랠리, 그리고 나서 이듬해 하반기쯤 새로운 고점 달성. 이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지난 3번의 반감기를 통해서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4번째 반감기 역시 비슷한 역사적 반복성 차원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한 기업들의 데드라인 일정인데, 블랙록이 내년 3월 15일이 최종 데드라인, 바네크와 위스덤트리, 인베스코, 피델리티가 3월 16일, 발키리가 3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된다라면 최종 시점이 3월 중순쯤이고, 진짜 승인이 이루어진다라면 이때 줄줄이 죄다 승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한 달 뒤가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과연 이번 반감기는 어떤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소폭 반등을 해줘서 다시 0.53달러 위로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0.41달러 급락 가능성,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56달러 위로 돌파를 해준다라면 50일 단순이동 평균 0.63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일간 차트에서 RSI 저항 돌파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견지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XRP는 여전히 과매도 상태이고 0.58달러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주간 차트는 일간 차트만큼 흐름이 좋지 않지만 현재 이치목 저항 라인이 0.6달러 부근이다. 나는 XRP가 1달러를 향해서 점호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타깃은 1.76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RSI 저항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세는 하단 지지 라인을 또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그 가능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마스터카드는 CBDC 연구 파트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서 리플과 컨센서스, 파이어블록스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안 그래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마스터카드가 CBDC 시대의 본격화를 염두에 두고 떼돈 벌 궁리를 하고 있다는 점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마스터카드가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번 파트너십은 마스터카드가 두바이의 AI와 사이버 기술을 위한 글로벌 센터를 공개한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 범죄의 퇴치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 개발, 디지털 생태계 확보, 이런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랍에미리트 정부도 같이 나눠 먹고 싶다라며 올라탄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AI 엔진을 적용하면 해마다 1250억 건 이상 거래를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브릭스 신규 회원국이 된 곳이고, 동시에 블록체인과 크립토 혁신에 아주 엄청 빡세게 적극적인 곳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크립토 친화적인 국가라고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리플 ODL이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 최근 리플의 파트너사인 트랭글로가 두바이 기반의 대표적인 송금 기업 알 안사리 익스체인지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중동 확장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에 엄청 공을 들이면서 이곳에서의 블록체인 송금 주도권 확보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아랍통화기금이 XRP의 혁신을 호평하고 브릭스 경제저널이 XRP를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혁신 사례로 언급을 하고, 그런데 브릭스 국가들과 XRP가 이미 연결이 잘 돼 있고 이런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들을 보면 시세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부분은 리플의 연례 행사 리플 스웰이 올해는 두바이에서 열린다라는 겁니다. 뭔가 참 재미나게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XRP가 의미 있는 시세를 형성하는 시기가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하나둘 현실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